갈치의 본고장 전남 목포. 여름이 물러날 무렵 갈치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목포 바다를 찾습니다. 네, 평화광장 같은 경우에는 20분 정도 걸리고요. 해남 전암리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바다에서 즐길 수 있어 여성과 아이들도 많이 도전한답니다. 아니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바다고기를 팍 물어가지고 물고기가 잡기가 좀 더 쉽대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채비고요. 봉돌 위에 케미만 끼우시면 바로 낚시 가능하십니다. 살 쪽이 아니라 껍질 쪽으로. 낚싯대와 미끼는 배에 준비되어 있어 따로 준비할 것 없이 몸만 가면 되는데요. 거기다 내만이라 파도와 멀미 걱정도 없어 편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라인 잡으시고. 선장님과 옆자리 경험자가 낚시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초보자도 바로 낚시가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올리고 다시 내려가지고 배운 대로 준비하고 기다리자. 5분여 만에 첫 갈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오자마자 금세 잡으셨네요. 전 낚시 원래 베테랑입니다. 오늘 한 50마리 잡겠는데요. 100마리 잡아요. 낚싯대를 들이우자마자 입질이 올 정도로 요즘 조항은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그래서 목포 갈치 낚시 배에선 낚시에 처음 도전하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갈치가 초보 낚시꾼들을 알아보고 환영해 주는 건지 유독 갈치 낚시에 처음 도전하는 초보자들에게 입질이 집중됐습니다. 갈치 낚시가 처음이라는 진호 씨도 손맛을 봤습니다. 이렇게 갈치 지금 잡으셨는데 손맛이 어떠셨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재밌네요. 네. 워낙에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예,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제 손맛. 어떠셨어요? 아 기분 좋네요. 느낌. 기분 좋은 갈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야 잡았다. 아 정말 기분 좋은데요. 이 생전 처음이네 이거. 갈치 잡기는 더 생전 처음이야.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예예. 아유 기분 좋습니다. 이번에는 꽤 큰 크기의 갈치가 수면 위로 나타납니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이야, 엄청 큰데? 이야, 엄청 커요. 어머, 세상에 너무 이쁘다, 지르러미 봐봐요. 전에 한번 배낚시 갔는데 그때는 너무 안 와가지고 엄청 심심했는데 아우 커요. 엄청 크다. 그런가요? 예. 재밌네. 횡재했습니다 와서. 잡았어요. 두 마리째예요. 두 마리째. 아 벌써 두 마리째예요? 네네네네. 어떠셨어요 손맛이? 기대 이상으로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보통 갈치 낚시를 할 땐 이렇게 낚싯대를 배에 고정시켜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숙련자들은 입질과 동시에 갈치를 낚기 위해 낚싯대를 손에 들고 갈치의 입질을 감지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예민한 입질에도 갈치를 걷어낼 수 있는 고급 기술이지요. 덕분에 성배 씨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냥 알맞게 잡았습니다. 알맞게요?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요. 보여주세요. 아직 초저녁인데 20마리도 거뜬하네요. 갈치를 많이 잡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법이 있다면 노련한 선장을 만날수록 갈치를 많이 낚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초보자 기준으로 못 잡으신 분이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지금 시즌에는 이제 많이 잡으신 분들은 100마리 이상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틀 전에는 제일 많이 잡으신 분이 150마리 그 정도 했었어요. 한 분이요? 네, 한 분이. 특히나 올해 목포 갈치 낚시는 작년만큼이나 조항이 좋아 풍성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답니다. 둘, 셋.
서희, 너희, 80 너희, 85, 86, 87발이나 잡았다. 헤헤. 11월까지 1년에 딱 석 달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에 도전해봐도 좋겠지요. 또 다른 갈치의 고장 여수에서도 갈치 낚시 떠날 준비를 서두릅니다. 여수에서는 목포와 달리 먼 바다로 나가 갈치를 사냥하는데요. 오후 2시에 출항해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그 조업을 할 장소는 간여하고 간여암이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섬하고 소리도 그 동쪽 부근에서 조업할 예정이고요. 시간은 지금 저희 오늘 기상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선속을 좀 늦춰서 가게 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좋지 않은 기상. 조사들은 흔들리는 배에서 끼니를 해결하는데요. 이런 불편한 식사도 감수하게 만드는 낚시의 매력은 뭘까요? 제 만족이죠. 제가 취미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높은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하지만 갈치를 낚기 위해 이 정도 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요. 여수 갈치 낚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식으로 이쁘게 각지게 딱 썰어야 갈치가 잘 문다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미끼는 목포와 마찬가지로 냉동 꽁치. 다른 점이 있다면 여수에선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기 무는 상황에 틀었는데 많이 쓸 때는 1인당 10잔에 한 반 박스 정도 드신다고요. 한 박스 몇 마리인가요? 한 박스에 대충 한 80마리. 전자찌부터 낚싯줄 그리고 바늘에 미끼까지 조금은 공부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 낚시 방법도 목포와 차이를 보이는데요. 여수에서는 낚싯대를 고정한 상태로 외줄에 10여 개의 가지줄을 달아 깊은 수심을 공략합니다. 드디어 첫 캐스팅. 갈매기들이 몰려든 걸 보아하니 징조가 좋은데요. 역시나 곧바로 입질이 옵니다. 여수 갈치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여수 은빛 갈치. 한번 모습을 드러내자 연이어 뒷자리에서도 갈치 소식이 들립니다. 같이 온 형님보다 큰 거 잡아서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생애 첫 갈치인가요? 네, 처음 갈치입니다. 높으십니다. 왕초보의 낚싯대를 찾아왔다는 건 갈치가 그만큼 많다는 신호.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사방에서 입질이 시작됐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몇 지인가요? 3지 딱 되겠네, 3지. 만족하세요? 네. 한참 줄지어 나오던 고기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아름다운 노을을 즐기는 것도 낚시인의 특권입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빛을 좋아하는 갈치를 위해 집어등을 밝혀봅니다. 갈치는 야행성이라 주로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빛을 좋아해 환한 집어등을 켜면 갈치를 모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어등의 효과일까요? 갈치의 출현을 알리는 전동 릴의 힘찬 회전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모습을 드러낸 건 어른 손가락 3개를 합친 두께의 중형 갈치입니다.
여수 갈치 낚시는 멀고 험한 바다에서 즐기는 부담이 있지만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큰 갈치들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국에서 조사들이 모여듭니다. 지금 나올 시간적으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지금 집어든 불 켜고 한이 켰을 때 집어대면 지금 나올 시간이 됐어요. 이제부터 바빠지시겠네요. 바빠지죠. 곳곳에서 들리는 전동 릴 소리. 활성도가 좋은 날엔 한 줄에 5-6마리씩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러니 한 번 갈치 낚시에 빠지면 중독되기 십상입니다. 갈치 이빨이 그 뼈정 같아도 그 톱날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찔리면은 살이 떼져요. 그래서 지혈이 잘 안 돼요. 60m에 달하는 깊은 수심에서 갈치가 노는 층을 정확히 공략하는 게 여수 갈치 낚시의 포인트. 수심층을 잘못 공략하면 자칫 갈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을 훤히 잘 아는 선장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갈치를 만날 수 있지요. 네네네. 지금 20m권에서 많이 물고 있네요. 지금 아까 선장님이 지구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루심이 뜨고 있다가 그 층만 받칩니다. 갈수록 너울이 심해지는 바다에서 낚시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수에선 오히려 잔잔한 바다보다 이렇게 파도가 있는 날 조항이 더 살아난답니다. 낚싯줄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고폐질이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수 갈치 낚시의 비밀은 이 물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게 물속에서 낙하산같이 펴져 있어가지고 이 배를 원만하게 조류에 차고 나가게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물풍이라는 물풍. 여수 낚싯배는 닻을 내리지 않고 물풍을 이용해 조류를 타고 갈치들의 유영 속도와 맞춰 흘러가면서 갈치를 잡는 방식인데요. 물풍 덕분에 갈치들과 밤새 조류에 함께 떠내려가면서 꾸준한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만원짜리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씨알은 굵어질 겁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사지를 해서 손가락 4개 정도 사이즈 되는 것들 그거 위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오늘 처음 낚시에 나선 초보조사 원진 씨도 묵직한 대물을 건졌네요. 오늘 첫 낚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잘 잡히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최고입니다. 저희 집이랑 처갓집 드려야 되지 않을까? 누가 제일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예? 장모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다른 낚시에 비해 조과가 뛰어난 갈치 낚시. 많이 잡으면 주변에 나눠줄 수 있으니 이만한 취미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갈치 낚시 최고의 즐거움. 싱싱한 갈치를 잘 다듬고 복통을 일으키는 힘줄을 제거하면 안전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금방 죽어버립니다.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신선도 있게 집에서 좀 드시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다라든지 그런 데서 직접 드시는 게 낫고요. 낚시꾼들의 특권. 은빛 갈치회로 배 위에서 작은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갓 잡은 갈치회 맛이 궁금한데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치는 안 드셔보는 분들은 몰라요. 높아지는 파고에 쉬어가기로 하는데요. 오늘 갈치향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하루 종일 계속 낱마리로 물어가지고 저녁에 쿨러 조항을 예상했었는데 한 마리 그래도 부지런히 낚아가지고 그래도 기본 조항은 한 것 같습니다. 보신 것 같이
쿨러 한 3분의 2는 채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고 갈치 낚시를 마무리합니다. 전국에서 나오는 갈치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수산시장. 여수수산시장 가판대도 갈치가 점령했습니다. 제주갈치, 목포갈치, 여수갈치 뭐가 다른 걸까요? 요새 이제 제일로 많이 거둔 것이 갈치철, 은갈치철. 요거는 여수 목포 먹갈치고, 여수 목포 먹갈치. 요거는 제주 은갈치고, 요거 이제 여수 이제 거예요. 검은도 백도의 거. 아저씨들이 저녁에 나가서 낚시해 갖고 잠 안 자고 몇 시간 작업해 갖고 온 거. 그거예요. 요거는 제주 거는 요 생물이 아니고 냉동으로 온 거예요. 배에서 막바로 냉동을 해 갖고 와요. 그리고 여수 거는 저녁에 몇 시간 작업해 갖고 온 거고, 이제 살이 냉동으로 해 갖고 온 거라 조금 딱딱한 게가 있어요. 딱딱한 게 있고, 요거는 이제 막 잡아온 거니까는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막 잡았을 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도 해 먹지, 이제 갈치회. 기가 막혀 맛있죠. 이맘때 밥상에 빠지면 아쉬운 갈치 요리. 특히 이 집만의 갈치 요리 비법이 있다는데요. 저희는 염장을 해서 1시간 염장을 해서 조림을 합니다. 미리 우려낸 육수에 염장한 갈치와 호박, 감자, 무, 그리고 매콤한 양념장을 넣고 푹 졸이는 갈치조림. 이 계절 최고의 밥도둑이고요. 고소한 갈치구이도 빠질 수 없지요. 이렇게 밥 한 그릇 뚝딱 비워낼 맛깔스러운 갈치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어떤 갈치 쓰고 계세요? 저희는 안강망에서 채취한 갈치를 쓰고 있는데요. 조림에는 한 상자에 50마리짜리를 쓰고, 구이용은 좀 큰 걸로 쓰고 있거든요. 조림은 이제 손가락으로 한 3마디 정도? 3마디에서 3마디 반 정도 넓이고요. 구이는 한 4마디에서 4마디 조금 넘는 더 넓은 두께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주 갈치도 맛있지만은 여기 갈치가 더 부드럽다. 저 부드러워요. 살도 두껍고 살도 많고. 두툼한 여수갈치를 부드럽고 깔끔하게 요리한 갈치조림. 갈치 특유의 비린 냄새를 잡아 인기가 많답니다. 제가 좀 비린 거를 안 좋아하는데 조금 비린 맛이 안 나거든요. 저희 집 갈치는. 또 좀 갈치조림 자체가 좀 고춧가루를 좀 좋은 거를 어머님이 쓰셔서 좀 매콤한 편이에요. 그래서 살도 좀 부드럽고 매콤해서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특히 이 집 음식의 깊은 맛을 내는 비결이 바로 육수라는데요. 육수 비법은 바로 여수 돌개입니다. 육수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돌개를 여기가 시원한 맛이 나서 제가 돌개를 선택해서 넣습니다. 매일 먹어도 좋을 만큼 지금 가을 갈치는 맛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엄마가 음식 해준 거 맛있냐? 맛있지? 진짜 맛있지? 다른 데 가서 갈치를 못 먹겠어요. 저에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입맛이 더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남다른 비법 덕에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속살이 싱겁더라고요. 겉에만. 그래서 저희는 염장 부르고 손님들이 입맛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맛과 입맛을 선사하는 국민 생선 갈치. 앞으로도 우리 곁에 오래오래 남아주길 바랍니다. 한반도 서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진도 서망항. 새벽 3시, 이른 시간에도 전국에서 모인 강태공들로 북적이는데요.
최근 진도가 감성돔 낚시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도 쪽에 뭐 고기도 조항도 좋고 글쎄요 이쪽 고기가 힘도 좋고 또 잡아서 갔을 때 또 맛도 또 특별하고 그렇습니다. 이쪽 고기는. 진도에서 손맛을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 어영차 바다의 단골 손님 창룡 씨와 친구 성배 씨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각오가 대단한데요. 한 45급 감성돔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목표는 40이 넘는 감성돔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부푼 기대감을 안고 오늘의 낚시 포인트로 향합니다. 사장님 오늘 어디로 갑니까? 네, 관매도로 갑니다. 관매도. 우리에겐 관광지로 잘 알려진 진도 관매도. 관매도 인근 바다에는 감성돔의 먹이 중 하나인 미역이 풍부해서 감성돔이 서식하기 좋은데요. 하지만 진도 바다 낚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변수가 많답니다. 힘들지요. 완전히 진도는 이 낚시가 뭐랄까 그러니까 그냥 고난 속에서 낚시를 하죠. 네, 갯바위 같은 경우는 어디 뭐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조류도 세고 살이빨 되면은 또 물도 꾸적거려졌고 뻘물 접고 결코 쉽지 않다는 진도 갯바위 낚시. 산상 낚시와 달리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경험이 많은 이에게 포인트에 대한 안내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내려가서 조류가 여기로 내려가서 저기 본류도에 흐르는 그 지점에 가야 큰 거 나와. 갈비 낚시입니까? 예? 여기 안에는 다 나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채비를 준비하는데요. 감성돔이 좋아하는 새우 미끼를 준비해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 사이 해가 떠오릅니다.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던가요. 낚시를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드디어 첫 입질이 왔습니다. 올라오네요. 그런데 보아하니 감성돔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뭡니까? 네, 망상어입니다. 첫 수는 잡어가 올라왔는데요. 사실 잡어가 올라오는 것보다 진도 낚시의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갯바위를 장악한 모기떼. 모기 기피제를 바르고 왔는데 소용이 없네요. 하도 이렇게 진도 모기가 이렇게 쌓아놓은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입질 역시 잡어네요. 좀처럼 감성돔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물색이 굉장히 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는 굉장히 쉽게만 생각했는데 조금 고전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결국 채비를 옮겨보기로 하는데요. 다른 포인트는 조금 다를까요? 물의 흐름이 바뀐 뒤 혼자서도 도전해보고 두 명이 같이 도전해보기도 하지만 오늘은 영 감성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드디어 10시간의 낚시가 끝나갈 무렵 창룡 씨에게 입질이 왔습니다. 감성돔이 올라오는데요. 하지만 크기가 문제입니다. 25cm 정도 되겠네. 새벽부터 시작했던 10시간의 대장정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오늘은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잡은 건 25cm 감성돔 2마리. 아이쿠, 그마저도 한 마리는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감성돔 특유의 콕콕콕 이렇게 내리 찍는 손맛을 조금 못 봤습니다. 아직 화끈한 감성돔 손맛을 보지 못한 상황.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을 기약해 봅니다. 비록 창룡 씨와 성배 씨는 묵직한 손맛을 보지 못했지만 다른 갯바위로 갔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씨알 좋은 녀석을 낚아 올린 것 같네요. 이 녀석은 씨알이 굉장히 굵고 커 보이는데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6, 7 돼요. 이렇게 큰 씨알을 잡은 걸 보면 감성돔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추워질수록 감성돔 씨알도 커진다고 하니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진도는 어족 자원이 풍부한 만큼 그물에서도 종종 감성돔이 발견된다는데요. 그래서 이강망 조업을 나가는 김재명 씨 부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물이 몇 개세요? 둘. 이렇게 들던 고기도 조금 들어오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좋음이요. 물때는 좋지 않지만 4일 전에 설치해 놓은 그물을 확인하러 가는 부부. 선착장에서 5분 가까운 바다에서 이강망 그물을 확인해 보는데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번째 그물을 걷어 올려보는데 물고기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고기는 많은데 온통 숭어 천지네요. 이어서 반대편 그물도 확인해 보는데요. 진도 앞바다에 숭어떼가 지나갔었던 건지 그물엔 온통 숭어뿐입니다. 다른 장소에 설치해둔 그물도 사정은 마찬가지. 두 번째와 세 번째까지만 해도 숭어뿐이었건만 마지막 네 번째 그물에서 귀한 감성돔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림 잡아봐도 대략 40cm 정도 되겠네요. 숭어 10마리보다 돔 한 마리가 더 반갑다는 재명 씨. 아쉬움을 달래며 돌아갑니다. 돔은 요즘에 돔 잡으면 키로에 3만 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숭어보다는 돔 농어를 잡는 것이 저는 기대를 크는데. 오늘 잡은 감성돔으로는 겨울을 대비해 몸보신을 하기로 결정한 부부. 낚시꾼도 답이 없어. 올해 처음 나선 조업인데다 첫 수확물이라 부부에겐 더 의미가 깊습니다. 찬바람 불 때 가장 맛있다는 감성돔과 숭어회 한상. 갓 잡아 싱싱하니 맛도 꿀맛이겠지요. 감성이 훨씬 부드럽고 맛은 더 좋구만. 숭어보다. 참말로 요새 겨울 고기가 맛있어. 다음 날 새벽. 다시 한번 대물급 감성돔을 노려보기 위해 참룡 씨와 성배 씨가 이번엔 진도 접도를 찾았습니다. 어제 부진했던 갯바위 낚시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감성돔이 이제 이 진도권 내만권에서 이제 왕성히 먹이 활동을 하는데 오늘 날도 아주 좋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신기일전하고 떠나는 선상 낚시. 선상 낚시 역시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포인트가 어딥니까? 네, 덕포군도를 가고 있는데요. 저쪽은 감성돔 씨알이 중지급 이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약간 붉은 씨알보다 좀 북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도군도에서도 가장 동쪽에 있는 섬 독거도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먹이도 풍부하고 물살도 거세니 제법 씨알 굵직한 감성돔을 볼 수 있겠네요. 선상낚시는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배를 앞뒤로 고정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낚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장비가 갯바위 낚싯대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갯바위는 자기가 좀 바닥도 좀 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선상은 좀 편하죠. 자세도 잡기 편하고 고기도 더 많이 나와. 지금이야 이렇게 선상과 갯바위 낚시를 위해 진도를 찾는 이들이 많지만요.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진도를 찾는 강태공들의 발걸음이 뜸했었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쪽에 감성돔이 잘 나오니까 근데도 손님들이 좀씩 잘 찾아오고 계시네요. 선상 낚시에서의 첫 입질은 성별 씨에게 왔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갯바위 낚싯대와 똑같이 망상어가 올라오고요. 어제 본 열기도 올라옵니다. 이거 영 불길한데요. 이때 선장님에게 신호가 왔습니다. 뭐 잡으신 거 맞나요? 돔인 것 같은데. 뜰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심하게 휘는 걸 보니 분명 감성돔 입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큰 녀석입니다. 거기 짧은 뜰채죠, 짧은 뜰채. 낚시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야 씨알 좋은 감성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장님의 노련한 기술로 조기 40cm가 넘는 대형 감성돔을 만났네요. 입술에. 나 마스크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내가 먼저 잡을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먼저 잡아야 되는데 내가 뭐 잡게끔 됐네요. 아이고 뭐가 비슷한데요. 일단은. 자, 이어서 창룡시 낚싯대에도 뭔가 걸렸습니다. 감성돔은 감성돔인데 완전 새끼 감성돔입니다. 이번에는 성별 씨에게 묵직한 입질이 왔습니다. 낚싯대가 심하게 휘어지는 걸 보니 큼직한 대물이 걸린 것 같은데요. 우와, 제법 큰 사이즈의 감성돔입니다. 이틀 만에 처음 보는 감성돔 손맛 어떠셨어요? 감성돔 특유의 꾹꾹거리는 그 감칠맛 나는 손맛이 참 좋죠. 뒤이어 창룡 씨에게도 입질이 왔는데요. 그렇게 큰 고기는 아닌데 수심도 깊고 조류도 좋다 보니 원래 이 진도권 감성돔들이 힘께 났습니다. 네, 낚시 한 3시간 반 만에 이제 자도 첫수했습니다. 지금 딱 이 정도 사이즈가 이 진도권 내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대 초반입니다. 네, 30초 됩니다. 감성돔이 한 마리, 두 마리 쌓여가기 시작하고 연이어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손맛이 아까 35CR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낚시의 법칙이라고나 할까요? 입질이 한없이 없다가도 한 번 잡히기 시작하니 계속해서 입질이 오는데요. 이렇게 고기들이 몰리는 시간을 잘 노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7, 8 될 것 같은데. 네, 37,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도 감성돔의 자태 위풍당당하네요. 오늘 잡은 감성돔은 모두 5마리. 낚아 올리기 쉽지 않은 녀석이라 마리수는 적지만 만족스럽습니다. 많은 마리수를 기대했었는데 좀 여건이 안 맞았는지 그렇지는 못했지만 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굵은 씨알의 감성돔도 낚이고 가을 시즌 치고 괜찮은 그냥 양호한 씨알을 잡아서 오늘 기분 참 좋습니다. 진도 감성돔 낚시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추워질수록 크기는 더 커지고 씨알은 더 굵어지는 감성돔.
앞으로 더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식재료로도 큰 사랑을 받는 감성돔. 보통 껍질은 버리기 마련인데 돔은 껍질까지 먹을 수 있답니다. 이 도미 껍질은 이걸 유기해서 이렇게 데쳐서 썰어 놓으면 꼬들꼬들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쫄깃한 식감을 이끌어내는 감성돔 숙회. 숙회는 일반 회보다 고소한 맛과 감칠맛이 배가 됩니다. 또 워낙 살이 부드러워 감성돔 식감을 느끼기 위해선 큼직하게 썰어내야 하는데요. 감성돔 특유의 맛은 물론 부위별로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건 역시 감성돔 요리의 매력입니다. 말려서 찜으로 먹기도 하지만 갓 잡은 싱싱한 감성돔은 통째로 튀겨내면 고소함에 극치랍니다. 쪄서 먹었을 때는 고기를 약간 간질을 해놨다가 쪄서 먹으면 꼬들한 맛이 있는데 그리 안 했을 때는 고기를 쪄놓으면 슴슴하고 처집니다. 근데 도미는 저리 튀겨서 양념을 뿌려서 나가면 정말 담백합니다. 고소하고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성돔을 뼈째 노릇노릇하게 튀겨낸 후 주인이 직접 만든 소스까지 더하면 이만한 별미가 또 없고요. 거기에 시원한 감성돔 물회까지 한 그릇 더 하면 이만한 별미가 또 없지요. 먹음직스러운 감성돔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횟감 중에서도 고급 횟감으로 사랑받는 감성돔. 이맘때 한껏 물오른 맛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것 같네요. 새 받아서 잡은 감성이 같은 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뻘이 좋고 물이 깊어서 감성이가 살이 부드럽습니다. 입에 들어가면 꼬들꼬들하고 영 좋습니다. 이 계절 전국의 강태공들을 바다로 불러 모으는 주인공 감성돔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진도 바다의 빠른 조류 속에서 성장해 화끈한 입질은 물론 부드러우면서도 탄력 있는 식감과 고급스러운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감성돔. 역시 바닷고기의 제왕이라 불릴만 한 것 같지요.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경주 간포항에선 어선들이 출항을 시작합니다. 낚싯배를 운영하는 이상원 선장도 삼치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서는데요. 멸치대를 찾아 배를 몰아갑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군을 보고 멸치 어군이라든가 어떤 어군을 보고 고기가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멸치대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 때를 만나면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가을부터 시작되는 삼치 낚시는 겨울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추위가 시작되면 삼치를 만나기 위해 깊고 큰 바다로 향해야 합니다. 아들과 함께 온 준영 씨도 삼치 낚을 기대가 가득한데요. 오늘 몇 마리 정도 예상하시는지? 목표는 대삼치 아들이랑 인당 3마리씩 목표 잡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조류가 좀 맞춰준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인트에 도착하고 낚시 준비를 하는 조사들. 삼치는 인조 미끼로 유인해 잡는데요. 수시로 달라지는 바다 상황에 대비해 미끼도 다양하게 준비해둡니다. 삼치가 주로 먹는 먹이는 어떤 건가요? 멸치나 전어 좀 많이 먹고 따라다닙니다. 고등어나 멸치 좀 따라다니는 그 삼치를 잡기 위해서 메타를 사용합니다. 삼치가 즐겨 먹는 먹이 중에서도 멸치와 색깔이 비슷한 루어를 골라봅니다. 삼치는 바다를 누비는 속도뿐만 아니라 먹잇감에 대한 반응도 빨라 루어를 빠르게 움직일수록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저마다 다른 동작으로 루어를 움직여 삼치를 유혹해 봅니다.
부지런히 움직임을 준 결과 선장님의 낚싯대에 입질이 왔습니다. 보통 큰 녀석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모습을 드러낼 것 같으면서도 좀처럼 쉽게 올라오지 않는 삼치. 거세게 저항하며 선장님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가는데요. 이제야 올라오는가 싶더니 다시 사라져버립니다. 긴 사투 끝에 드디어 올라온 거대한 녀석. 첫 삼치 낚은 소감이 어떠세요? 팔 뽀사진 줄 알았습니다. 정말 힘 좋습니다. 힘이 장사인 이 녀석은 무려 110cm에 달하는 몸집을 자랑합니다. 삼치가 다 자르면 보통 몇 cm 정도 되나요? 보통 한 메다, 큰 사이즈는 한 메다 20, 25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부레가 없는 삼치는 쉬지 않고 헤엄치며 숨을 쉬어야 하는데 물 밖을 나서면 호흡이 불가능해 금방 죽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열이 나면서 살이 물러지기 때문에 잡는 즉시 차갑게 보관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대삼치가 걸리자 다른 조사들도 낚시에 집중해 보는데요. 삼치 낚시는 끊임없이 던지고 감는 동작을 반복해야 입질을 받을 수 있어 체력 소모가 굉장합니다. 힘든 만큼 또 재밌어요. 이제 랜딩 하다가 이제 또 터지는 것도 있고 이제 그냥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손맛이 좋아서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멸치 따라 이사를 가버린 삼치 추격전을 벌여봅니다. 그 멸치 어군을 삼치가 따라다니니까 저희들이 찾아가야죠. 멸치 어군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낚시하는 거예요. 이번 포인트는 조류도 물색도 조금 나아진 상황. 곧바로 준영 씨에게 입질이 왔는데요. 방어인가? 아닌데. 보거다 보거. 꼭꼭꼭꼭꼭. 삼치가 물지 않은 미끼를 종종 까치복이 가로채곤 하는데요. 어디 가족 아니랄까봐 아빠와 아들이 나란히 까치복을 낚았습니다. 다시 입질이 왔는데요. 힘찬 물보라를 일으키며 기다리던 삼치가 올라옵니다. 잡았다. 지금 처음 잡으신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 매우 좋습니다. 좀 씨알은 안 커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삼치는 제주도를 포함한 서남해 지역에서 주로 조업을 통해 어획되는데요. 동해에선 낚시로 삼치를 잡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낚시 장비가 가벼워지고 간편해진 덕분이지요. 이건 무게가 좀 많이 나가나요? 발 아파 죽겠습니다. 시속 100km 속도로 바다를 누비는 삼치는 큼직한 녀석은 물론 덩치가 작은 녀석들도 얌전히 올라오는 법이 없습니다.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날카로운 이빨에 줄이 끊어지는 건 비일비재한 일. 힘은 들지만 그만큼 잊지 못할 짜릿한 손맛을 선물해주는 게 바로 삼치 낚시입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잡고 나니까 기분이 최고입니다. 아들에 이어 아버지도 한 수 추가합니다. 손맛 좋습니다. 크기가 클수록 맛이 좋은 삼치. 비린내가 적고 고소해서 먹어본 사람들은 자꾸 찾는 겨울 생선의 강자입니다. 구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먹을 수 있으니까 삼치의 매력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삼치를 또 손맛도 있지만은 낚시로서는 손맛도 있지만은 그는 먹는 맛도 있어서 삼치를 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갓 잡은 삼치는 뭐니 해도 회로 먹어야 제맛이지요. 육질이 워낙 부드러워서 삼치를 씹지 않고도 즐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삼치가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기름져요. 그래서 담백한 맛이 뭐 드시는 분들도 일품이라고도 하시고. 먼저 잔 비늘이 많은 삼치 껍질을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기 위해 두툼하게 썰어줍니다.
지방 가득 기름진 삼치 속살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돋는 것 같은데요. 양파, 김치와 같은 채소와 함께 먹어도 좋지만 고소한 삼치회는 상큼한 소스를 곁들여도 환상궁합을 자랑합니다. 서남해에선 살짝 얼려 바삭거리는 식감으로 즐기기도 하는 삼치회. 겨울철 삼치는 지방이 많아 그대로 즐겨도 부드러운 식감과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고소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삼치회를 그렇게는 부위별로는 먹어보긴 처음인데 고기가 큰 만큼 여기 뱃살 부위라든지 등 부위라든지 해가지고 다 틀리는데 일단 신선하니까 쫄깃한 맛도 있고 담백합니다. 맛이. 그리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고. 탁 트인 바다 앞에서 즐기는 삼치회. 이런 맛에 삼치 낚시를 즐기나 봅니다. 낚시꾼들에겐 묵직한 손맛을 선물하고 뛰어난 맛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겨울 바다의 주인 삼치입니다. With